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임용 2차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학원 강사 시절에 경기도 임용 2차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준혁의 밀서를 쓴 당사자로서, 그리고 경기도 임용 2차의 절대 강자로서 경기도 임용 2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시험 정보에서 2018년 12월 10일 작성된 2019학년도 경기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출력해서 이 영상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도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합니다. 그리고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제2차 시험 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일자는 2019년 1월 9일 수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이거는 작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차 시험을 11월 10일 토요일에 봤습니다. 올해는 1차 시험을 11월 9일 토요일에 보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2차 시험은 2020년 1월 8일 수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가 유력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제가 점장이가 아니라서 뭐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예년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매년 비슷한 일정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올해 임용 2차 시험은, 초등 임용 2차 시험은 1월 8일 수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가 유력합니다. 첫째 날에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 둘째 날에는 수업 능력 평가, 셋째 날은 영어 평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모집 분야별 시험 과목 및 배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40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집단 토의 20점, 개별 면접 2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능력 평가 50점, 가장 비중이 큽니다. 수업 실연이 25점, 수업 나눔이 25점입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 면접, 영어는 10점이 배점인데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시험 과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보게 되는데 오전에 집단 토의를 하고 오후에 개별 면접을 합니다. 집단 토의는 40분 이내 구상을 하고 6인 기준 42분, 5인 기준 35분, 4인 기준 28분입니다. 초등은 대부분 다 6인으로 집단 토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 특수라던가 많이 뽑지 않는 그 중등 과목 같은 경우에는 4인이나 5인으로 집단 토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별 면접은 10분 이내 구상하고 개별 면접을 하는데 개별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상형 두 문제와 즉답형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단 토의는 40분 동안 구상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면접, 특히 즉답형 개별 면접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면접에서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수업 능력 평가는 수업 실연 25분 이내 구상, 수업 실연은 15분 동안 진행이 되고 수업 실연이 끝나면 바로 자리에 앉아서 수업 나눔을 하게 됩니다. 수업 나눔은 즉답형 수업 나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나눔은 개별 면접의 즉답형 개별 면접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 문제 수업 나눔이고 시간은 10분. 그러니까 한 문제당 여러분들이 수업 나눔은 3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제가 언급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요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찍 대기실에 가고 구상실, 평가실, 평가 종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파란색 글씨 평가실에 보시면 구상실에서 제공받은 문제지 지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10쪽 수험생 준비물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당구장 표시. 필기도구 색깔은 제한하지 않는다. 필기도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필기도구는 가능하면 4색 볼펜 권장해 드립니다.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4색 볼펜 권장해 드리고요. 필요시 간식, 도시락 지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초콜릿, 물, 이온 음료, 간단한 과일, 귤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수험생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반가로 3번 보시면 관리번호 추첨 후에는 해당 시험실 책상에 부착된 관리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해당 관리번호 시험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파란 글씨 대기실 등에서 각종 자료 열람하거나 메모할 수 없고 다른 수험생과 대화 그리고 자리 이동 절대 금지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 올 때까지. 다음 7번 수업 능력 평가 시 수업 지도안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수업 지도안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메모한 것은 당연히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쪽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7쪽으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집단 토의부터 이제 시간 운영 및 진행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터디할 때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행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입실, 인사, 착석, 6인 기준입니다. 1분. 기조 발언 6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분씩이죠. 시간 엄수하셔야 되겠고요. 자율토의 28분. 1회 발언 2분 이내.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단연간 집단 토의라던가 수업실이나 뭐 면접 다 여러분들 그 실기를 봐드렸었는데 집단 토의, 자율 토의에서 1회 발언 2분 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얘기를 천천히 하셔도 보통 한 1분 30초 정도 그리고 연속 발언 금지입니다. 한 사람이 2번 연속 발언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발언권 경합 시 자율 조정. 여러분들 양보하는 미덕. 그래서 발언권이 그러니까 오디오가 물릴 경우에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다음에 얘기하면 되죠.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미덕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 발언 6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분씩. 기조 발언과 역순입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율 토의도 중요하지만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에서 어떻게 남들과 차별화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발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구상할 때도 기조 발언과 특히 정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 진행 요령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단 토의는 여러분들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 2차는 혼자 그냥 계속 원맨쇼 하는 건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집단 토의라는 걸 하는데 집단 토의는 여러분들 조금 운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집단 토의를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중요하고 좀 이렇게 복불복 성격도 있습니다. 반드시 펜 가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자율 토의에서 얘기하는 거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경기도 교육정책과 연계한 말하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단 토의 팁 3가지. 첫 번째, 집단 토의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토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막 토론, 논쟁하는 게 아니고 토의라는 점.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고 수긍하고 덧붙이고 토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얘기할 때 고개 끄덕이고 미소 그리고 눈 맞춤, 경청하는 자세 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단 토의하는 걸 이렇게 실기를 봐드렸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율 토의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뭘 그렇게 받아 적는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율 토의할 때는요 좀 들어.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 맞춰주고 미소 짓고 그런 게 다 여러분들 점수 반영됩니다. 세 번째, 집단 토의 팁 세 번째,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율 토의는요 1회 발언 2분이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기조 발언, 정리 발언은 엄격하게 1분입니다. 1분. 그래서 기조 발언, 정리 발언이 1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에 대한 시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55초 정도. 여러분들이 기조 발언, 정리 발언에서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분에 대한 시간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요령은 제가 넘어가겠고요. 다음으로 개별 면접 진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흐름을 보시면 입실, 인사, 착석, 구상형 두문항 답변, 사전 제시됩니다. 즉답형 두문항 답변, 요게 이제 8분이에요. 8분. 여러분들 이게 지금 8분인데 4분, 9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상형 두문항을 그래서 한 4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고 즉답형 두문항 한 4분 정도 시간 안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8분이 되면은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및 답변은 뭡니까? 보통은 자기 성장 속에서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건 면접관들이 추가 질문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9학년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구성형 두 문항에서 어떤 게 나왔었습니까? 첫 번째는 학교 공간 재구성에 대한 게 나왔고 두 번째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답형 두 문항은 뭐가 나왔느냐? 학생 문화, 뭐 K-팝, 유튜브, 신조어, 학생 문화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었고 두 번째는 성장 중심 평가를 가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개별 면접은요 즉답형에서 판가름 돼요. 즉답형에서요. 그리고 밑에 진행 요령 보시면 뭐 이상입니다. 쭉 뭐 구성형 1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쭉 얘기하고 끝났을 때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성형 2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즉답형 이제 해야 되니까 즉답형 1번 문제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고서 한 15초 정도 생각하고서 즉답형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고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제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생각 15초, 답변, 즉답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끝나면 이상입니다. 끝. 그게 여러분들 시간 얼마? 8분입니다. 8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한 7분 50초 정도 되고 나서 8분 시간 되고서 추가 질문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개별 면접 팁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자. 여러분들 특히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답변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상형 면접은요 교직 논술과 아주 유사합니다. 교직 논술도 여러분들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 막 사전 그 조건들이 제시되는데 구상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고 내 답변이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팁, 즉답형 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개별 면접의 성패는요, 즉답형에서 판가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상형은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해요. 왜? 구상형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동안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즉답형은요, 답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극도로 긴장된 상태인데 낯선 문제를 처음 접했어. 근데 그게 문제도 좀 길어. 앞에는 그 채점관들이 3명이 막 날 째려보고 있어. 그럼 당연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즉답형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이 11월 9일 토요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월 10일 일요일 하루 쉬고 스터디 구성 다 하고 11월 11일 월요일부터 이제 2차 모드로 여러분들 특히 즉답형 대비를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묻고 답하기, 자문자답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밥 먹다 말고도 미정아, 너 인성교육 어떻게 할 거니? 구체적인 3가지 방법 얘기해봐. 미정아, 너 다문화 교육 어떻게 할 거니? 구체적인 3가지 방법 얘기해 볼래? 스스로 묻고 15초 생각하고 답변해 보기. 그리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했던 답변도요, 계속 갈고 닦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여러분들이 즉답형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 시리즈.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3가지 방법.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에너지 절약교육, 장애와 통합교육, 유괴 예방교육, 영어교육, 한자교육, 수학교육, 한국사교육 등등등등. 답변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 두 번째는요, 문제아동 시리즈. 폭력적인 아이 어떻게 교육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 3가지 말해보세요. 폭력적인 아이, 도벽 있는 아이, 욕하는 아이, 말 안 하는 아이, 똥 오줌 싸는 아이, 지도 방안 3가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3번째는요, 경기도교육청 강조사항을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강조사항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배움 중심 수업, 학교 혁신, 경기 꿈의 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4.16 교육체제, 성장 중심 평가, 내용, 특징, 구체적 실천 방안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입으로 꿰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시리즈, 문제 아동 시리즈, 경기도교육청 강조사항 나올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밥 먹다 말고 잠자다 말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쉬다 말고도 스스로 계속 묻고 답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용과 구체적인 방안 3가지 말해보자 미정아. 15초 생각, 답변.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 이 답변을요 나중에 일주일에 또 얘기하면은요 똑같이 얘기할까요? 안 그래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만한 것들 교육 시리즈, 문제아동 시리즈, 경기도교육청 강조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스터디에서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묻고 답하고 자문자답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별 면접 팁 3가지. 3번째, 비언어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선,
말투, 자세. 자신 있게 여러분들 후회 없이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침착하게. 그리고요, 앞에서도 말했는데 즉답형 대답은 15초 이내 여러분들의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요, 채점관 3명 앉아 있고요. 여러분들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간 체크하는 현직 교사 앉아 있고요. 구상형은 답변할 수 있어요. 구상형은 여러분들 바로 구상형 1번 문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다 답변할 수 있는데, 즉답형은요, 여러분들 문제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즉답형 1번 문제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15초 재보세요. 15초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초가 넘어가면은요, 지루해집니다. 지루해져. 이건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5초 정도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즉답형 1번 문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제 생각하고서 답변하고, 그게 몇 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15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제 수업 능력 평가에 대한 팁입니다. 자, 일단 흐름 보시면 입실, 인사, 교탁, 교탁에서 수업 실현, 그리고 그게 15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은 여러분들이 15분 동안 수업 실현하는 것이고, 중앙 의자에서 수업 나눔. 수업 실현 끝나면은요,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수업 나눔은 10분입니다. 수업 나눔은 3문제예요, 3문제.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수험생, 수업을 실현함, 구상 내용을 메모한 문제지 활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도안 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상한 보면서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 보시면요, 수업 나눔 문항을 대화하듯이 부드럽게 낭독. 평가위원이 3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한 문제씩 읽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읽어준 거 듣고서 한 문항당 3분 정도 답변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수업 나눔도 평가위원이 한 문항을 읽어주면 한 15초, 20초 생각하고서 첫 번째 수업 나눔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2분 30초,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이상입니다 하면 이제 두 번째 문항 또 읽어주고 20초 정도 생각, 15초, 20초 생각, 두 번째 수업 나눔 문항 답변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흐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실현 팁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업 조건을 반드시 100% 충족해야 됩니다. 2019학년도 초등 수업 실현 문제는 4학년 도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과목에서 나왔습니다. 수업 조건이 보통 여러분들 수업 조건이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불균형을 일으킬 사례를 포함해라, 토의 토론 방법을 사용해라, 학생의 내적 동기를 유발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할 때 반드시 제시된 수업 조건을 하나하나 모두 충족시켜야 되겠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업 실현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조건을 충족하자. 두 번째는요, 수업 실현은 여러분들 원맨쇼입니다. 원맨쇼. 그래서 자신있게, 사실 쪽팔릴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점관 3명을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시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쪽팔리지 않게, 그냥 쪽팔릴 거 없으니까 자신있게 하면 돼요. 시선이나 발문이나 미소 당연히 중요하겠죠. 3번째는요, 배움 중심 수업에 입각해서 수업 실현을 해야 됩니다. 즉, 경기도 정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발문이나 학생의 대답의 처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수업 나눔 팁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나눔은요, 즉답형 면접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즉답형 면접은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측할 수 없지만 수업 나눔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 나눔 팁 첫 번째 뭐냐? 사전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특히 수업 나눔은요, 여러분들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업 나눔은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수업 나눔은요. 수업 나눔의 의도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즉답형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허를 찌르는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임기응변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업 나눔은 여러분들한테 너 놀랬지? 이거 예상 못했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시한 수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출이 중요하고요. 나오는 게 또 나옵니다. 수업 나누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수업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본인 수업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본인 수업에서 실생활 연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 수업에서 의미 있는 발문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나 본인 연습할 때 미리미리 수업 나눔도 꼭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되는데 답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15초에서 20초 생각, 그리고 나서 답변. 수업 나눈 답변은요, 2갈씩입니다. 2갈씩. 그리고 보통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답변할 때는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3가지 정도로요. 그리고
한 문항당 3분 정도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15초에서 20초 생각하고 답변은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 수업 나눔. 팁.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 내가 한 수업이니까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수업했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지 마시고, 채점관을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자신 있게 쭉쭉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영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수업 진행 요령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15초 요약. 경기도 임용 2차 시험 쫄지 마세요. 경기도 임용 2차가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형태가 다르고 변별도 크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1차 시험에 매진하신 후에 1차 시험이 끝난 후 바로 스터디 구성해서 2차 대비하면 충분히 다들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예고. 제가 11월 9일 토요일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11월 9일 토요일 저녁부터 유튜브에 경기도 임용 2차 시험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 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각 평가 영역별로 이론편과 적용편으로 구분해서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1차 시험에 매진하신 후에 1차가 끝난 다음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용 2차 시험뿐만 아니라 1차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동영상들, 예를 들어서 교직 논술 쓰는 방법, D-30일 대비 방법, 단관화를 꼭 해야 되는지, 시험 당일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선생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초등교사 해피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